이번에 전혀 예상치 않은 것들이 곳곳에서 터져 있죠. 나옵니다. 자, 그 김한정 회장이라는 사람이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현금을 3,300만 원 줬다는 것도 전혀 예상치 못하는데 튀어나왔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포렌식을 해보니까 카카오톡이 다 복원이 되었더라 이런 게 이제 나오고 자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것 생각하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은데 느낌은 어떻습니까? 이게 나오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은 문을 닫아야 될 판일 거예요. 예. 이제 당명 바꾸고 아마 본 적이 없는 박근혜 탄핵 직후에 그 저 자유한국당 시절이죠. 그래서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지 않습니까? 아마 그런 정도의 최소한 변화는 출발점일 거다. 왜냐하면은 이거는 저기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조은희 의원, 박완수 지사, 김진태 지사, 평택시장, 포항시장에 지금 저 국민의힘의 공관위원 11명, 그리고 윤상현, 정진석, 한기호 이런 분들까지 전부 다 지금 최소한 참고인 조사 이상 대상이고 또 그 공적 시스템 자체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국민의힘은 이제 문 닫아야 됩니다. 문 닫아야 될 정도다. 문 닫아야 돼요.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판에 그 공당 집권 여당에 한 사람이 이렇게 휘젓고 다닌다고 해서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 지난 몇 년 동안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. 그렇게 한 개인이 할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사건 초기만 해도 이럴 정도는 예상을 아예 못했다니까요. 예. 그리고 저기 그 뉴스 토마토가 첫 보도 이래로 이렇게 사건이 커질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? 어쩌다가 뭐 김영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정도, 김건희 여사 개입 이 정도로만 알았지. 아이고 오세훈 시장은 그때 나오지도 않았을 때. 맞습니다. 그때 아무도 오세훈 시장 얘기한 적 없어요. 그런데 이번에 녹취록이 공개된 걸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전혀 나오지도 않는데 오세훈 시장의 후원 회장이라고 했던 김한정 회장은 9월 한 10일쯤에 9월 5일 첫 보도가 되거든요. 뉴스토마토에. 그쯤에 또 강희경 씨하고 통화를 해서 혹시 이것이 명태균이 의도를 가지고 터뜨린 것이냐 아니면 제3의 어떤 곳에서 제보가 이루어진 것이냐 아주 상세히 질문하고 답변을 합니다. 이 내용까지는 여러분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일부는 공개가 됐습니다.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왜 그러면 김한정 회장이 적극적으로 어떤 의도와 상황 때문에 뉴스토마토 보도가 나왔는지를 강희경 씨한테 물어보느냐. 네,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? 오세훈은 오자도 아직 안 나왔는데. 안 나왔는데.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의 몸통은 원래 우리가 모르는 데서 존재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이미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의혹 제기도 하기 전에 재발이 먼저 저렸던 사람들이에요.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여론조사 수준이 아니에요. 네. 그리고 김한정 씨가 명태균을 만난 건 오세훈 시장 때문에 만난 거예요. 극히 최근의 일이에요. 그러니까 이 또 김한정이라는 그 후원회장 역할을 했던 사람의 내가 말들을 쭉 듣다 보면 이 사람은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. 그때 그 9월만 하더라도 이 사람의 말은 한마디로 요약돼요. 네. 돈이면 다 된다. 예. 명태균한테 10억, 20억 줘서 눌러놓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3천만 원 준 거야. 그것도 내가 저기 뭐야 여론조사 뭐 해서 도와줬다는 거 알고 있는데 준 거고.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강혜경 씨한테도 마찬가지예요. 이 사람은 돈 냄새를 풍기고 돈으로 작업하면은 어떤 사람과도 자기는 네트워크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 입장에도 개입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. 이때만 해도 김한정 씨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지. 그런데 공교롭게도 창원지검에서 그 카카오톡 이걸 보니까 수사 초기부터 오세훈 쪽이 가장 많이 나왔고. 네.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가 그걸 보고 오세훈은 양아치 발언을 네. 한 거거든요.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지. 뭐 어떻게 해서 알게 됩니까? 그러니까 이 정보가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과정도 희한한 게요. 어느 날 어떤 언론에 저는 폴리뉴스에서 봤습니다. 자, 오세훈 그리고 조은희로 칼날을 겨누고 있다. 야, 이게 무슨 이야기야? 갑자기 왜 이 두 사람이 왜 등장하지? 라고 해서 그때부터 언론이 취재하기 시작했거든요. 네. 그런데 이거 누가 흘려준다는 거예요. 전혀 등장하지 않는 인물을
등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는 내용이 대검찰청으로 보고가 되고 그 사이에서 누군가에게 흘러나왔고 언론이 단독으로 또 취재를 해서 그 내용을 최초로 자 폭로 또는 공개를 하게 되는 이것도 희한하다. 희한하죠.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많은 정보가 빠져나왔고 또 거기에 손을 대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자면 조은희 의원의 그 공천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운 그때 경쟁했던 네. 의원이 칼을 갈고 있다는 얘기예요. 칼을 갈고 있다. 칼을 갈고 있다. 또 그때 그 경쟁자가 한 7명 정도 됐습니다. 전희경 의원이 전희경도 있었고요. 있었고. 정미경 의원 검사 출신 정미경도 수원에 있던 있었고. 그리고 전옥현이라고 지금 이제 그 국정원 출신이시죠. 네, 네. 그분도 이제 5명 거기도 안에 들어가 있었고. 있었습니다. 아니 그런데 저기 뭐냐 제일 급이 떨어지고 현직 구청장인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됩니까? 그 사람들 다 물리치고 네. 그것도 저기 감점까지 받아가면서 예. 그래서 페널티를 저 30% 20% 받아야 되는데 5%만 5%로 줄여가지고 받죠. 예. 해서 판을 다시 짜가지고 그것도 결국 시켜버려요. 예선에서 또 예선에서 통과되죠. 예. 저 결선 투표 없이 그렇지 맞습니다.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믿으면은 이게 다 저 뭐냐 저 이게 뭐 국회의원 선거가 이렇게 웃기는 선거도 아니고 그리고 김진태 의원 저기 그 죽었다가 컷오프 됐다 살아날 때 공관위원 11명 중에 8명이 반대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살아납니까? 이게 어떻게? 평택시장은 여론조사 5등 했던 사람이 어떻게 1등으로 올라옵니까?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지금 데스크탑에 상당한 내용이 담겨 있고 거기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어떤 공천 과정에 가장 빛나는 존재는 오세훈이에요. 예. 예. 여기는 저 공천 받으려고 쫓아다닐 때부터 저 비루한 모습까지 다 나온단 말이야. 그건 질질 누구 아니라고 짰다는 하잖아요. 하고. 제가 지금 갖고 여러분들께 공개하지 않는 그 3시간 반 동안 민경희 대표와 제가 나눴던 대화 중에 오세훈 시장 관련된 거 보면 듣기가 매우 불편합니다. 언젠가는 공개가 되겠지만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아니 한두 번 정도 만났던 사람에게 조언 정도를 그것도 간접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은 피해 나가는데 이번에 자 데스크탑이 나오면서 그 안에 카카오톡 네. 소통 내용이 쏟아졌다. 네. 쏟아졌다 이런 말도 좀 조심해야 됩니까? 하여튼 수십 건이 있다 또는 수십 건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니까요. 그거보다 훨씬 더 많대요.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. 네. 김건희 여사 다 들어가 있어요. 예. 제가 보기엔. 거기에다가 저기 그 이 오세훈 시장한테는 결정타예요. 한 두어 대만 더 맞으면 쓰러질 것 같아요.